자, 그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는 조금 복잡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깜짝이야. 옆에 있는 9번 보이세요? 9번 문제 보이시나요? 49페이지에 9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끔들 틀리더라고요. 49페이지에 9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조금 까다로운 케이스로 넘어가죠. 49페이지에 9번. 아, 허리야. 아, 허리 아프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가끔 놓쳐요. 그리고 심지어는 분수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난 아니겠지 싶은데 가끔 그게 나더라고요. 그죠? 자, 9번. 아이고. 시간 좀 드릴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평균 힘을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망치에 부딪혔을 때 여기. 자, 물체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m이라고 해보죠. 처음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만 끊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항상 전후만 비교하세요. 질량 모르니까 m인 물체가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가 부딪혀서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얼마? 3V가 된 거죠. 그럼 이 와중에 운동량은 0에서 얼마? 3mv0가 됐으니까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일 거고요. 이때 작용한 힘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작용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작용한 시간, 힘이 작용한 시간인 t0로 한 번만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안 헷갈리는 방법은요. 요 그림 전, 후 요 그림 하나만 그려보던지 간단하게라도 아니면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보면 되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 그리는데 별로 안 걸리니까 전후로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게 제일 안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충돌 전에 질량 m짜리가 얼마로 가고 있었죠? 3v0로 가다가 조심할 건 이거예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는 후에 질량 m짜리가 반대 방향으로 얼마? 2v0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방향이 뒤집혀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3mv0라는 운동량에서 반대 방향으로 2mv0가 되는 거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돼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5mv0가 돼야 돼요. 그럼 F2는 작용한 시간으로 한 번만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 작용했죠? 3t0 작용했죠. 요렇게. 자, 그래서 비율을 구하세요. 그럼 몇 대 몇이죠? 3 넘어가면 3, 3은 9대 5.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대부분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까딱하면은 좀 놓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아니면 잘 안 틀리니까. 그 다음에 질량이 m이 아닌 경우는 운동량 변화량 계산할 때 속도 계산할 때 좀 조심하시라는 거 아까에서 그것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 좀 해볼게. 여러분들이 꼭 놓치는 거 쉽게 푸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24번으로 넘어갈게요. 24번하고 26번 두 개를 풀릴 거거든요.
24, 26, 24번부터 가볼게요. 24번. 항상 전후 그림을 그려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컨셉을 정하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건지 아니면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볼 건지 그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셔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요. (52페이지) 24번.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해요. 이 문제는. 쟤는 가도 되겠다. 갈 때 한번 다시 킬게요. 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도전. 문제 풀다 보면 틀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싸리 공부할 때는. 근데 시험 볼 때는 안 틀려야 되니까 차라리. 자, 틀려도 괜찮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누적 확진자가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전 국민에. 여러분, 아직 살아남았어, 우리는. 아직까지 안 걸리고 잘 살아있어요. 자, 24번. 그죠. 대부분들 경우의 수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해요. 자, 잠깐만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생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처음에 충돌 전 상황을 볼게요. 충돌 전 상황에서는 2kg짜리인 B가 정지예요. 그리고 1kg짜리인 A가 B를 향해서 간대요. 속력 V로. 자,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니까는, 오른쪽 나에서 보니까는 상대 속도 그래프를 줬거든요. 그래서 5m/s라는 걸 알려줘갖고 5m/s로 다가간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해요. 잘 그려놨고.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충돌 전 그림은 잘 그렸거든요. 자,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볼 거니까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해서 수식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돌 후에가 문제인데, 충돌 후에 B는요 당연한 건데, B는 당연한 건데 A랑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속력 V로 날아간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니까는 그냥 V2라고 해볼게요. 1, 2 해가지고. 문제는 A예요. A가 1kg짜리인 A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때 속력을 V1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조금 고민해보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 제일 손쉬운 방법은요, 조금 무식하지만요, 어떻게 놓냐? 그냥 일단 냅다 놓으세요. 어떻게 놓을 거냐면 저는요, 오른쪽으로 놓을 거예요.
그때 속력을 V1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첫 번째, 두 물체가 가서 부딪힌 거잖아요. 빵 하고 부딪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가던 물체가 빵 하고 부딪히면은 앞에 가는 애보다 뒤에 가는 애가 같은 방향이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얘가. 즉, 얘가 더 속력이 크면 땅, 다다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충돌이. 그럼 크기 자체는 얘가 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 속도 계산할 때 같은 방향이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돼요. 크기만 계산할 때는. 그래서 손쉽게 이걸 할 수 있어요. V2-V1을 해버리면 돼요. 이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죠.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나오면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아마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상대 속도가. 근데 어차피 우리는 부호를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을 해준 거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하지 말고 플러스 4라고 놔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충돌 후에 B는 오른쪽이 확실한데 A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린다. 일단 다 오른쪽으로 놓으세요. 일괄적으로. 다 플러스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 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A가 더 작아야 돼요. 크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V2에서 V1을 빼세요. 상대 속도는 부호 떼버리고 어차피 크기만 계산했으니까 4로 넣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한 번만 더 쓰는 거예요. 충돌 전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오른쪽을. 자, 그러면 5 곱하기 1이니까 5 더하기 0은 다 오른쪽으로 놨으니까 1 곱하기 V1 더하기 2 곱하기 V2 이렇게 놔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V1 더하기 2V2는 5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1 순서대로 맞춰놓을게요. 얘를 플러스 V2는 4라는 거 하나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변 더하면은 3V2는 9죠. 그럼 V2가 얼마예요? V2가 3이에요. 아, 얘가 3m/s구나. 그리고 또 하나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죠. 그 소리는 내가 설정한 화살표 방향이 맞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3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럼 V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뭘 뜻해요? 실질적으로는 A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1m/s야 라고 하는 소리가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A처럼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헷갈리는 문제는 그냥 다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훨씬 속편해요. 안 그러면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니까 힘들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나마 걸르기 편한 경우지만 그냥 냅다 오른쪽으로 놓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속편한 방식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답부터 한번 해보죠. 기억.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오른쪽, 충돌 후가 왼쪽. 실질적으로 왼쪽이었죠. 왼쪽이니까 같지 않아요. A는. 니은 충돌 후 B의 속력은 아까 얼마였죠? 3m/s니까 맞아요. 충돌 과정에서 B는 처음에 운동량이 0에서 나중에 3이 6이 된 거죠. 그러면은 충격량은 9가 아니라 6N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한 물체의 충격량을 계산할 때는 그 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만 보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요 방식 좀 익숙해 놓으셔야 돼요. 요게 편해요. 아주 편해요. 문제 풀 때 요 방식이. 자, 요거 연습 좀 잠깐만 해봐 주실래요? 응. 다시. 일단은 B는 오른쪽인 게 확실하지, 플러스 방향인 거. A도 일단 오른쪽으로 놓는 거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 방향이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놓으면 좋은 게 방향을 내가 같은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상대 속도는 같은 방향이면 빼줘야 돼. 그래서 그냥 냅다 뺀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같은 방향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어차피 반대 방향이 되면 마이너스가 돼버릴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V1하고 V2 중에 V2가 더 커야 되니까 누구에서 누굴 뺄지도 명확할 거고.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괜찮아요? 응. 됐을까? 왜 머리카락에다 화를 내고 그래? 아니구나, 줄이구나. 머리카락 잡아뜯고 있는 줄 알았다. 나 가끔 느끼는 건데, 여학생들은 머리 길면은 자다가 자기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승질 나갖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아침 일어날 때? 예전에 한번 우리 예안이가 한번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자다가 더웠나? 근데 자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덮었나? 그래서 막 승질 내더라고, 이렇게. 어. 그래갖고, 그럴 수도 있구나 싶었고, 딸이 있으면서 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머리카락이 저는 짧은 게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학생들 이렇게 쇼커트 친다 그러나? 그게 되게 시원한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덥다면서요. 몰랐는데, 묶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설프게. 그래서 여름에는 아싸리 긴 머리가 더 낫고, 그 다음에 짧은 머리를 하고 싶으면 그건 겨울에 하는 거라며, 오히려. 몰랐어. 그 다음에 어디? 요 정도 길이? 이게 무슨 존? 거지존? 거지존이라고 부르더만, 이거를. 그래갖고 요거를 극복하는 자 길어질 것이고, 요걸 극복하지 못하는 자 다시 커트할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몰랐지, 너도? 넌 누나 있잖아. 아, 누나 없나요? 여행자 없어요, 집에? 아, 그럼 모르겠다, 너도. 나도 아들만 있는 집에서 잘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같은 문제인데 2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참고로 24번하고 26번은요, 풀이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두 물체는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프린트 하나만 더 해갖고 올게요. 이거 이따 쓸 거. 이거 이따 쓸 거예요. 좀 이따 쓸게요.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26번이에요. 네, 페이지가 26이 아니지. 페이지는 53이지. 그래도 다행인 건 앞으로 12시간 후면 최소한 집에는 있겠네. 다행이다. 아까 아침에 출근했는데 12시간 후에도 여기 있을 생각하니까 깝깝하더만 아까. 자, 26번. 어디 보자. 다 있어요? 다 못했구나. 답은 뒤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너무 맞고 틀리고에 집착하지 마세요. 뭐 이거 맞으면 뭐 할 거야, 이거 틀리면 뭐 할 거고. 시험 문제에서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지. 틀렸으면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닐까요? 그래야 내가 좀 더 보지. 만약인데 우연의 일치로 잘못 풀었는데 맞았어.
과연 다시 볼까요? 집중해서. 안 볼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운이 따른 건데 그 운이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운이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26번도요. 문제는 똑같아요. 26번은요. 처음에 역시 얘는 A, B 두 물체가 있는데요. A, B 두 물체인데 문제에서 질량이 같다라고 줬어요. 질량이 같은 물체 A, B니까 그냥 M이라고 하죠. A, B가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오른쪽으로 6m/s로 가고 있어요. 근데 B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얼마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얘도 상대속도 그래프를 줬거든요. 상대속도 그래프를 줬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렇게 하고 플러스 4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4m/s 차이 나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가 얼마? 2m/s구나. 하는 거 금방 찾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충돌 전이고요. 충돌 후의 모습만 찾으면 돼요. 자, 충돌 후에 A, B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B는 원래 가던 방향으로 A가 밀어줄 거니까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B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얘의 속력을 V2라고 할게요. A가 문제가 되죠. A는 하나 확실한 건요. B랑 부딪히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느려지긴 하겠죠. 속력이 느려질 거예요. 근데 이게 느려지다가 가서 그냥 빵 부딪히고 느려질 건지 빵 부딪히고 되튕겨 나갈 건지 헷갈리죠.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발생하니까 이럴 땐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오른쪽으로 놔요. V1으로. 오른쪽을 다 플러스 방향으로 선언할 거니까. 하나 확실한 건 부딪혔으니까는 V2가 더 커야 될 거고 상대 속도는 빼주면 되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V2 마이너스 V1을 해줄 거고요. 상대 속도는 우리가 크기만 보면 되죠. 어차피 4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전 오른쪽 6M 더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M 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MV1 더하기 오른쪽으로 MV2 해주시면 되고 M도 지겹다. 다 날리자.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얘는 V1 더하기 V2인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고요. 요거 순서 맞춰서 쓰면 마이너스 V1 더하기 V2는 4가 되면 되네요. 그러면 V2, 2V2는 얼마? 12가 되니까 V2는 얼마가 되면 돼요? 6m/s가 되면 돼요. 여기가 6m/s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V2 대신에 6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2m/s가 됐는데 플러스 2m/s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2m/s구나.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심플해요. 이렇게 풀면은 답을 내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 26번 먼저 정리 좀 한번 해봐 주실래요? 26번하고 24번하고는요, 풀이 방식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만 잘 이해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편한 게 생겨요. 자, 26번. 자, 정리 좀. 자, 정리 다 되셨으면요. 자, 26번에서는요, 24번하고 26번을 같이 보실래요? 24번 문제에서는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상대 속도의 크기만 보세요. 부호 말고. 상대 속도의 크기가 24번에서는요, 얼마에서 얼마죠? 5에서 4가 됐죠. 충돌 전후로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변했어요. 그런데 26번 보세요. 26번은요, 충돌 전후로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죠. 그럼 26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충돌을요, 특별하게 무슨 충돌이라 그러냐? 이건 탄성 충돌이라 그래요. 탄성 충돌에서는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에, 당연히 충돌이니까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성립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얘는 추가로 하나 더 성립해요. 바로 뭐냐? 충돌 전의 운동에너지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의 합이 안 바뀌어요. 즉, 충돌 전에
2분의 1 m 6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 2의 제곱한 거는 2분의 1의 m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 v2의 제곱이라는 게 하나 더 성립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문제는요, 우리 요거 운동량 보존 법칙 요 수식 하나랑 요거 에너지 보존 법칙 요 수식 하나를 연립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문제에서요, 26번 같은 경우는 상대 속도가 크기가 안 바뀌었다는 걸 줬죠. 탄성 충돌이라는 소리는 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이걸 안 줘요. 상대 속도의 크기를 안 줘요. 문제에서 이걸 안 줘요. 그리고 이걸 안 주는 대신에 글로 뭐라고 한 줄만 딱 써줄 거냐면 충돌 전후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혹은 운동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글귀 하나만 써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가 안 바뀌었어? 아, 운동 에너지 수식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랑 얘랑 연립할 거예요. 근데 딱 봐도요. 얘는 MV 형태고 얘는 MV 제곱 형태거든요. 연립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발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걸 쓰지 말고 아, 상대 속도가 충돌 전후로 안 바뀌었구나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고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이건 탄성 충돌일 때만 적용이 돼요. 다시 상대 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탄성 충돌이고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거꾸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글로 써주고 문제 풀어라 그럼 요걸 쓰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아, 상대 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문제를 풀자고요. 안 그러면 문제가 너무 꼬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는요,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상대 속도가 안 바뀌니까 탄성 충돌이면서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이 어떻죠? 같죠. 이거는 탄성 충돌에서에 성립하는 거예요. 탄성 충돌이면서 질량도 똑같잖아요. 잘 보세요.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A가 6이었어요. 속력이. 그러면 충돌 후에는 B가 오른쪽으로 6이 돼요. 정확히 가져가요. 그 다음에 B가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2였어요. 그러면 A가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2가 돼요. 자, 이거는 탄성 충돌이면서 그리고 질량도 같은 케이스에서만 성립해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26번처럼 주는 거하고 그냥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주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잘 못 느끼겠다. 그래서 예시로 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뭐 EBS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라는 것에 들어있는 건데 거기 보시면 5번 문제가 보여요. 5번 문제 보일까요? 그것만 지금 풀어보시는데 여기 시킨 대로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문제는. 그런데 방금 배운 걸 좀 응용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건 약간의 스킬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지간하면 스킬은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되게 중요한 건 줄 알았네. 요즘에는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자꾸. 얘는 또 무슨 일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갖고 교재 주문한 게 아직 안 왔다는 소리였어. 아, 별거 아니었어. 그냥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교재 준비 못하는 거 갖고는 제가 뭐라고 안 하고 숙제 못하는 것도 잘 뭐라고 안 하는데 교재 준비 못하는 거는 뭐 다시 출력해주면 되니까 상관없고 숙제를 다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대신 한 대까지만이라도 정확하게.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하고 많이 해서 그냥 대충 여기 채점해 갖고 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5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죠?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원래 여기대로 이 원래 풀이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5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질량이 5kg인 공 A는 2m/s의 속력으로 질량이 3kg인 공은 B는 2m/s로 속력으로 서로 마주보고 운동하고 있으며 질량이 3kg짜리 공은 정지해 있습니다. 자, 요 문구까지는 그림에 다 있는 거니까 그림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대충 그래 그러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ABC는 동일한 직선상에 있으며 무슨 뜻이죠? 직각식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것밖에 없지 위로 튕겨 올라가거나 좌우로 빠지는 거 없다는 소리고요. ABC가 서로 충돌하기 전과 후에 충돌 후 각 공의 운동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 밑줄 쳐볼까요? 운동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A랑 B랑 가서 빵 부딪히고 B가 다시 C한테 가서 부딪히겠죠? 그래서 문제는 C의 충돌 과정에서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에요. 그럼 우리 결론부터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서 뭐 구하래? 라고 물어보면 신나게 뭘 해놓고는 자기가 정작 뭘 구하는지 몰라요. 결국 뭐 구하래요?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니까 결국은 C예요. 3kg짜리인 C가 처음에 정지였는데 3kg짜리인 C가 B랑 부딪혀서 오른쪽으로 얼만큼의 속력인지 모르겠지만 가겠죠. 그랬을 때 충격량의 크기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결국 3 곱하기 V 이거 구하라는 거죠, 결국은.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B랑 C랑 부딪힌 후에 C의 속력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것만 하면 돼요. 딴 건 못해도 되고. 자, 그러려다 보니 어떻게 돼요? 먼저 선행 조건이 A, B가 충돌하죠. 자, 첫 번째 A, B가 충돌해요. 자, 여기 A 5kg, 여기 B 3kg.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2m/s, 이쪽으로 2m/s래요. 자, 근데 이러고 났더니 충돌 후가 문제인데 충돌 후는 후는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A, B 있겠죠 당연히. 어디 안 가겠죠. 얘 5kg인 거 안 바뀌고 얘 3kg인 것도 안 바뀔 거예요. 자, 그런데 충돌 후에 도대체 A는 어디로 갈까요? 왼쪽? 오른쪽? B는 어디로 갈까요? 왼쪽? 오른쪽? 모르겠죠. 그치? 이럴 때는요 그냥 냅다 여러분들 우리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냅다 오른쪽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얘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얘의 속력을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5 곱하기 2니까 10 더하기 3 곱하기 2인데 6인데 얘는 마이너스 6이죠. 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5 곱하기 V1 더하기 3 곱하기 V2랑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 하나 쓰시면 돼요.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뭐가 보이느냐?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요 라는 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10중 8구 뭘 쓰느냐? 여기다가 2분의 1 5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3 곱하기 2의 제곱는 2분의 1 5 곱하기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3 곱하기 V2의 제곱 하면 답 나와요. 근데 갑자기 깝깝하죠? 연립할래니까. 그치?
이걸 이렇게 풀고 있잖아. 그러면은 풀리긴 풀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요. 첫 번째, 하기 싫을 거고요. 두 번째, 시간 없고요. 이게 수능이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 학원을 다시 알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요. 이거 이렇게 풀지 마시고 얘를 쓰지 말자고. 아까 문제에서 충돌 전후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면 탄성 충돌이고 탄성 충돌이면은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V2-V1이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가 아까 얼마였죠? 4죠. 서로 반대 방향이면 더해주시면 되는데 같은 방향에 빼줘서 4 이렇게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나 같으면 얘랑 두 개 연립할 거예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건강에 더 좋겠죠? 정리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5V1 더하기 3V2는 일단 이게 4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5 곱할게요. 5, 20. 마이너스 5V1 더하기 5V2는 20. 그럼 뭐죠? 8V2는 24. 그럼 얼마예요? 38에 24니까 3m/s네요. V2가 오른쪽으로 3m/s고요. 왜?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일단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 아까 요거. V2-V1은 4에다 그냥 집어넣죠. V2가 아까 얼마죠? 3. 요게 3이에요. 그럼 V1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요. 아, A는 안타깝게도 이게 아니고 왼쪽으로 1m/s로 가는구나. 이게 돼야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 구하면은 충돌 후 B의 속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C한테 가겠죠? 자, B가 C한테 갈 건데 여기다 그려볼까요? 충돌 전에 B는요, 몇 킬로그램짜리죠? 3kg짜리인 B가 얼마? 3m/s로 가요.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C한테 3kg짜리인 정지되어 있는 C랑 부딪힐 거고요. 그런 다음에 C가 어떻게 되냐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요. 이거 계산 안 해도 돼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알려줬어요. 이거 탄성 충돌이에요. 그럼 B하고 C랑 부딪힐 때도 역시 탄성 충돌이에요. 그런데 B하고 C는 질량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충돌 전후 속도를 서로 크로스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B는요, C가 정지니까 이제 B가 정지가 되겠죠. C는요, B가 오른쪽으로 3이었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3m/s로 가겠죠. 질량 3kg짜리가. 처음 운동량이 0이었는데 3, 3은 9니까 나중 운동량이 9가 됐죠. 그럼 C의 충격량은 9Nm/s가 되면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얘 갖고 연립하면요 시간 꽤 걸려요. 근데 웃긴 건 또 뭔지 아세요? 얘 갖고 또 연립하냐고요? 여기서도 또 할 거잖아, 그 짓을. 모르니까. 그럼 이거 운동 에너지 가지고 계산하는 데만 해도 시간 꽤 걸려요. 그러면은 분명히 또 제곱 갖고 하니까 실수 일어날 거고. 그러면 하다가 꼬이고. 그럼 답이 이상한 산으로 가고 1번부터 5번에서 없어. 심지어. 미쳐버리는 거죠, 이제. 시간대로 투자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요거 써먹을 만 해요, 여러분들. 요거 꼭 까먹지 마세요. 아셨죠? 많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할 거야. 딱 요 시간이 딱 피곤한 시간이긴 해요. 근데 잠 깨는 소리 하나 해줄까요? 내일 월요일이다. 잠이 좀 깼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일요일날 저녁이 뭐 이렇게 일요일날 저녁만 되면 갑자기 다 기분이 좋아, 일요일날은. 그러다가 한 저녁 6시쯤 되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 왜? 내일 학교 갈 생각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 맞다. 나 내일 뭐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짜증나. 맞다. 뭐 챙겼어야 되는데 안 샀어. 짜증나. 근데 갑자기 텔레비를 틀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해? 뭐 일요일 저녁에는 재밌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밤에도 참 재밌는 게 많아.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누워서 잠들려고 생각하면 깝깝하고,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자고 아침에 눈 떴는데 월요일 아침이고 기분 만땅 안 좋고, 근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좀 지각이고 짜증나. 그럼 이제 또 아침마다 생각하죠. 머리를 감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 남자들은 근데 좀 덜하죠.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은 아침에 감을까요 말까요 고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개 중에는 전날 감거나 아니면은 다음날 아침에 감을지 말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나 머리 냄새나? 라고. 그랬을 때 아니야 엄마가 괜찮아. 그러면 일단 그냥 가고 보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개 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앞머리만도 감더라고요. 앞머리만 이렇게 감고 가거나 내지는 뭐래더라? 뿌리는 건데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축축축 바르면은 감은 것처럼 되는 게 있대요. 뭐 그것도 써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영동여고에서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는. 여고에서 주로 많이 한다. 서로 이렇게 좀 해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별걸 다 해, 하여튼간. 나 몰랐지. 남학생들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보통 남자들은 머리를 감을까가 아니라 샤워를 할까 고민을 하죠. 어차피 샤워를 하면 머리를 감게 돼 있어요. 머리를 감으면 샤워를 해야 되고요. 그쵸. 생각해봐. 머리 감으려고 이렇게 수그리는 게 허리 더 아플 것 같은데. 그게 더 편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나이 더 먹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아, 아침에? 집 면도를 할까 말까. 짜증나. 그냥 마스크 쓰고 가니까 말까? 그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면도를 안 하면요. 이게 안 움직여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해요. 자, 그 다음에 해서 운동량, 충격량 문제 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운동량, 충격량 문제에서는 컨셉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건지 아니면 충격량과의 관계를 볼 건지 운동량의 변화량을 볼 건지. 잘 보세요. A와 B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때는요. A나 B의 충격량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A나 B의 충격량을 계산할 때는 하나만 따로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컨셉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건 마치 가속도로 두 물체가 묶여있을 때 가속도 구할 때는 전체로 보죠. 그게 훨씬 빨랐죠. 하지만 장력을 구할 때는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쳐다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충격량을 못 봐요. 대신 하나를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잘 안 보여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컨셉을 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마저 푸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숙제를 더 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갖고 부탁이 있어요. 첫 번째, 수능 특강 작년 거 다 푸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 못 푸신 분들은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아직 다 확인 안 됐을 거니까 좀 해보시고 아니면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거, 요거 원래 지난주에 숙제로 드렸던 건데 다들 안 했더라고요. 오늘 새로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요거 좀 다시 풀어보는 것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작년 거 수능 특강으로 운동량 보존 여기 한 번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작년 걸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거 기출문제하고 수능 특강 한 번 더 갈게요. 그렇게 가시면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수능 볼 때도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럼 된 것 같고, 혹시 여기서 질문 있어요? 질문? 요거 마지막에 한 거 운동 에너지 보존된다 소리 나오면은 탄성 충돌이라는 거. 그래서 상대 속도의 크기가 안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방향 놓을 때는 그냥 냅다 다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반대 방향이다 하시면 되니까 그게 더 훨씬 속 편하다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런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거 숙제만 마저 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죠.